실제로 적벽대전은 바로 그 박만파 전투와 장판파 전투에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위서 무제기에는 적벽대전이 한 줄 나옵니다. 적벽에서 유비와 싸웠지만 불리했다. 역병이 돌아서 피해가 커서 돌아왔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적벽대전인데 그게 끝이라고요? 예. 이렇게 좀 부실할 때는 다른 열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선주전에 보면 유비가 제갈량을 보내서 손권과 손을 잡고 예. 손권은 주유와 정보에게 수만의 수군을 보내서 유비와 힘을 합쳐 조조를 적벽에서 깨뜨렸다. 요 정도로 조금 더 깁니다. 예. 재밌네. 예. 그러나 여기에서도 빠지지 않고 언급된 게 있죠. 뭐냐? 조조군은 역병이 돌아서 예.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손권과 유비가 잘해서 이긴 거 반, 전염병 반. 예. 그 다음에 오주전. 오주전은 뭐냐면 그 손권전이에요. 예. 손권전은 유비와 함께 적벽에서 조조를 크게 이겼다. 라고 나옵니다. 역시 간단하게 나옵니다. 흔히들 적벽대전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나라의 꽃미남, 삼국지 통틀어서 최고 미남 주유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오. 연희에서는 그 시간을 길게 해놨어요. 그래서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보면 막 몇 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지게 그려놨어요. 자, 유비가 죽다가 살았죠. 유비가 겨우 살아서 도망왔는데 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손권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하겠습니까? 손권은 사실은 굉장히 큰 세력이에요. 유비는 장돌뱅이야. 없어. 그런데 무슨 대등하게 손을 잡고 뭐 협력을 하겠습니까? 실제로는 유비가 밑에서 근거지를 잡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약간 명성을 얻고 그리고 밑에 있는 부하들이 좀 똘똘해서 교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희상에서는 어떻게 그려놨느냐? 유표의 원래 아들, 아까 조조한테 항복한 그 아들 말고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제갈량의 계책을 받아들여서 다른 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유비가 자리를 잡는 게 나와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손권하고 연합을 하는데 손권이 고민이 많습니다. 뭐냐? 조조가 쳐들어 내려왔는데 싸울까? 항복할까?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런데 유비의 입장에서는 손권이 항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왜? 손권은 항복을 해도 어느 정도 협상력이 있어요. 자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항복을 해버리면 얘는 완전 낙동갈 오리알이 돼가지고 무슨 뭐 협상할 것도 없는데 그냥 찍 누르면 죽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손권을 보고 조조하고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하게 만들라고 보낸 사람이 바로 제갈량. 그렇죠. 제갈량이 혼자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 정사촉서 선주전에는 한마디로 나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보내 손권과 손을 잡았다. 자, 요거를 갖고 온갖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처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갈량이 이 노숙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노숙이라고 있어요. 되게 사람이 착하고 우수한 사람입니다. 정사에는 주유 다음으로 우수하다고 나오는데 연희에는 약간 좀 마음 좋은 아저씨로 나와서 맨날 당하는 걸로 나와요. 하지만 너무너무 착한 사람. 그 제갈량이 가자마자 손권의 모사들과 설전을 펼치는 게 나와요. 썰전을 막 펼쳐.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을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찍소리 못하게 받아치는 장면이 나와요. 장수로 치면 여포한테 다 덤벼든 거야. 그런데 여유롭게 다 물리칩니다. 제갈량이 쫙 우수해. 네. 손권의 그 동호는 주전파와 반전파로 나눠서 격렬하게 분열되어 있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권이 더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결정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 주유입니다. 주유는 잘생겼고 우수하고
꽃미남 아니에요? 꽃미남. 꽃미남. 대표적인. 예. 무에 문무를 겸했고 작전도 뛰어나고 굉장히 자애로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마누라도 이뻤죠. 손권도 이 주유를 굉장히 높이 쓰는데 이 주유가 나타나서 손권한테 싸웁시다. 싸워야 합니다. 라고 딱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싸우자라고 결정 난 다음에는 조조에 대항해서 둘이 같이 머리를 짜는 장면도 나와요.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그래서 뭐 둘이 한꺼번에 자 우리의 서로의 생각을 손바닥에 적어서 내밉시다. 해서 쫙 내밀었는데 불화. 화공으로 공격하자. 똑같네. 그래서 딱 낸 거예요. 주유도 천재니까. 그래서 서로 맞아떨어졌네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쯤 조조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요. 동작대라 그래서 소설상입니다. 큰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실을 읊어. 동작대 양쪽 건물에 구름다리를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리가 두 개가 이어지잖아요. 이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갈량이 살짝 바꿔가지고 대교와 소교다. 네 마누라하고 손책 마누라를 조조가 가지려고 한다. 라고 살짝 바꿔가지고 또 화를 내게 만듭니다. 거기 또 속아 넘어가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친구가 왔는데 뭐 역이용 해가지고 그쪽의 수군대장을 오해로 죽여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불로 싸워서 이기려면 배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를 붙여야 돼요. 그걸 연환계라고 하는데 조조로 하여금 모든 배를 이어 붙이게 항공모함처럼 이어 붙이게 만드는 그 연환계를 쓰게 만드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방통. 제갈량과 더불어 둘 중에 하나만 데리고 있어도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은 봉추, 방통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통이 가서 조조를 꼬셔가지고 배를 잇게 만들어요. 배를 이어가지고 육군이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배멀미도 안 하고 그렇죠. 바다에서 너네들이 육군이 강하지 않느냐 육군처럼 싸우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속이는 걸로 나옵니다. 자, 이건 완전 소설입니다.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그 주유가 총사령관이었어요. 주유가 가만히 보니까 제갈량이 너무 똑똑한 겁니다. 저 제갈량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유비가 너무 세력이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갈량을 죽이려고 하는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갈량한테 숙제를 내요. 공명군사, 나 화살이 좀 필요합니다. 제갈량은 이미 다 알아. 그것도 눈치채고. 그렇지. 왜 그러십니까? 화살이 필요한데. 얼마나요? 10만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며칠을 줬더라? 일주일 안에 좀 구해줄 수 있겠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생산을 하려면.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제갈량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뭐 일주일 갖고 너무 늦지 않습니까? 3일만 해드리죠. 우와. 한 거예요. 그 주요 아니 미친놈 진짜냐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이거 약속 어기면 굴령으로 다스리겠다.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제갈량이 알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갈량이 네. 첫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당장 해서 하루에 3만 개씩 생산을 해내야 10만 개가 될 텐데 네. 첫날 아무것도 안 했어. 둘째 날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에? 그래서 아까 뭐야? 착한 노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예. 그 사람이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많이 해요. 왔다 갔다. 아니 그 공명께서는 도대체 지금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주유가 지금 당신 죽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빈둥빈둥 있으면 되냐고. 당장 내일 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랬더니 제갈량이 그럼 뭐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조조하고 딱 대치하고 있는 게 어떠냐면 중간에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배들이 쫙 있는 거예요. 지금 수전을 펼쳐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사이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작은 배 여러 척을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네. 거기에 작은 배에다가 지붕을 닫혀놨어요. 네. 거기에다가
집단 같은 걸 많이 쌓아놓고 음. 있었던 거예요. 그날은 그 강에 짙은 안개가 쫙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자, 배 타고 자, 얘들아 가자 가는 거예요. 그 자경께서는 노숙 네. 저랑 같이 가시죠. 어.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어. 뭐 어떤 판본에는 그 배 안에서 뭐 바둑을 뒀다 어. 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고는 이 배가 적진을 향해서 가는 거야. 얘기 적진을 안 해. 가서 쑥 한 바퀴 도니까 어. 거기서 적이다 화살이 어. 그쵸 어. 왔다 갔다 그 지붕에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벽지 두어 번 때문에 안전하고.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네. 하고는 음. 가자 어. 샥 간 거죠. 야, 진짜 머리 좋다. 그렇죠. 소설이지만 이 쓴 사람이 정말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 예. 그래서 와서는 주유 보고 한번 세 보시라고. 어. 좋게 10만 원 넘을 것 같습니다만. 뭐 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와. 그리고 나서도 주유가 제갈량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적벽대전의 또 다른 이야기 한 축입니다. 조조에 대한 작전과 제갈량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 아, 이거 제갈량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 자식. 안 돼. 그래서 이번엔 유비를 죽여야겠다 어. 싶어서 유비를 불러들입니다. 어. 연회에 초대를 해요. 어. 그래서 유비가 연회장에 오면 얘들아 내가 술을 마시는 척하다가 술잔을 던지면 너네들이 전부 나와서 유비를 고깃 덩어리로 만들어라. 어. 이러면서 도부수라 그래요. 뒤에 숨겼다 그럽니다. 뒤에 어디 뭐 숨겼다 이러면 항상 도부수를 숨겼다 그래요. 어. 도부수가 뭐냐면 도끼를 든 사람들입니다. 도끼를 든 병사들이에요. 유비가 또 아유 또 뭣도 모르고 초대에 응하고 아유 또 뭣도 모르고 또 앉으라는데 앉고 잘 노네. 그래서 아유 요거는 죽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술잔을 딱 던지려고 봤더니 뒤에 관우가 청룡 언을도를 딱 쥐고 자기를 딱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 그 연희에 그렇게 나와요. 같이 왔던 거예요? 그렇죠. 관우 하나 딸랑 데리고 온 거예요. 오. 그래서 관우가 주위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이 삼국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범 같은 눈, 고리 눈을 부릅뜨고. 오. 고리 눈이 뭐냐면 그 반달 같은 네. 이런 눈을 고리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 이렇게 화가 나서 이글이글하는 듯한 눈인 거죠. 뭐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리 눈을 부릅뜬 채 한시도 주유를 놓치지 않고 계속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쫄아서 던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쟤도 죽지만 나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딱 들죠. 그치. 그래서 끝까지 던지지 못하고 유비는 뭣도 모르고 끝까지 잘 마시다가 코알라가 돼서 돌아갑니다. 그것도 못 죽였어.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주유가 수많은 작전을 다 완성을 한 것 같고 이제는 방비를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불안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황계라는 장수가 와요. 이 황계는 누구냐? 손책의 아버지 손견, 강동의 호랑이 손견 때부터 활약했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노 장군입니다. 노 장군이 와서 장군 고유계를 씁시다. 고유계가 뭐라 그랬죠? 저 그거잖아요. 그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좀 희생해서 더 아프게 하는 거. 맞습니다. 네. 예. 그 36개 중에 마지막 6개 그렇죠. 패정계 중에 있었던 그 고유계 그걸 쓰자고 합니다. 나를 두들겨 패시오. 그러니까 주유가 그 어린 놈이 날 이렇게 패서 저 열받아가지고 조조 당신 밑으로 제가 항복하겠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조조를 속이려면 얼마나 두들겨 패겠습니까? 아니 만시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간에 둘이서 이제 쇼를 해요. 뭐 이 어린 놈이 어떠고 저떠고 네가 사령관이면 다야 뭐 이렇게 이놈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패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부 다 속아 넘어가요. 상대방을 속이려면 그죠. 내 그렇죠. 편부터 속여야지. 아군부터 속여야 되는 거죠. 황계가 언제 항복하러 가겠다고 조조한테 가서 먼저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조가 처음에 안 속아. 웃기지 마 이 자식들아. 쇼하는 거 다 알아. 너네들 고유계 쓰는 거잖아.
어찌됐건 조조를 속여 넘깁니다. 오. 예. 그래서 언제 다시 오겠습니다. 결전의 날에 진짜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키맨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벽대전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뭐냐? 화공을 하려면 바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동남풍이 필요한 거지. 바람 불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조조가 여기 있고 네. 유비 손권 연합군이 여기 있는데 불을 붙였는데 지금 바람은 이쪽으로 불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예, 지금 북서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막바람 부는 거 아니야, 막바람. 그렇죠. 맞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불 질렀다가는 내가 내 그렇죠. 홀랑 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불은 준비를 다 해놨는데 동남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거 그러니까 제갈량의 동남풍 만들기가 나와요. 오. 어떻게 만들어요? 그 주위가 막 고민하고 있으니 제가 하겠다고. 그 D-Day H아워를 언제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동남풍을 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 제갈량이 언제 어떤 모양의 단을 쌓아달라. 그리고 어떤 무슨 옷을 입은 병사들을 세우고 무슨 깃발을 들고 뭐 어느 방향에 몇 명, 뭐 어느 방향에 몇 명, 이쪽에는 무슨 색깔 이렇게 해서 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자기가 뭔가를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오. 완전히 좀 신비로운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해리포터인데. 예. 주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3일 동안 꼬박 올라이트해서 뭔가를 했더니 실제로 그 시간이 되자 바람 방향이 훅 바뀐 거야. 와. 거기에 맞춰가지고 황계가 아까 그 고유께 썼던 황계가 네. 항복하러 가는 척합니다. 오. 가는 척하면서 그 배에 불을 질러가지고 가서 처박아 버린 거예요. 오. 조조의 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다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다 붙어 있으니까 홀랑 다 타버린 겁니다. 조조는 그때 뭐 100만 대군, 뭐 80만 대군 막 이렇게 있다고 나옵니다. 엄청난 군대가 죽고 타 죽고 배가 다 전소되고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조조는 어쩔 수 없이 육지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한편 주유는 전투를 지휘함과 동시에 이 제갈량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려놨어요. 바람이 바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갈량이 그 임무를 마치고 나면 잡아 죽여라. 제갈량 알고 있지. 그렇지. 무대에서 그 클로징하고 나와야 될 시간보다 한 30분 빨리 좀 나온 것 같아. 오. 훅 빠져나와가지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조은의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유의 부하들이 쫓아가서 공명선생 뭐 할 말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잡았겠죠. 그렇죠. 예, 제갈량이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아니 뭐 즐거웠어. 뭐 see you again 이러면서 유유하게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유비군으로 와서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조조는 무트로 도망을 갈 것이다. 조자룡은 어디에 있거라. 장비는 어디에 있거라. 너는 어디에 있거라. 가면 조조는 반드시 그쪽으로 갈 것이다. 명령을 딱딱딱 내려요. 길목을 지키는구나. 예, 그렇죠. 다 출동시켜서 가. 빨리. 시킨 대로 해. 예! 그럼 차작 다 나가는데 한 사람한테만 안 시킨 거야. 관우입니다. 관우가 자 이제는 뭐 내 차례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공명이 관장군은 조조하고 인연이 있어서 지금 나가면 아마 제대로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약해진다 이거지. 그렇죠. 그랬더니 관우가 펄쩍 뛰는 거지.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그 자존심 제일 쩌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런 일 없을 거니까 빨리 달라고. 제갈량이 아닐걸요. 그랬더니 좋아 그럼 내가 각서 쓰고 간다. 내가 조조를 제대로 못하고 군령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 이러면서 쓰고 빨리 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장군께서는 어디에 가서 지키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관우가 출동을 합니다. 거기가 바로 화용도라는 곳인데 마지막이에요. 조조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루트입니다. 육지에. 예, 육지에 내려가지고. 한편 조조가 이제 다 홀랑 타고 나와서 막 도망가요. 오나라 군대 겨우 따돌리고 만신창이 돼 있고 자기 따라온 놈도 몇 명 없어. 몇십 명 없어요. 아이씨. 조조가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지금 난리 났잖아. 100만 대군 다 없애고 그렇지. 지금. 근데 조조가 웃어 갑자기. 막 웃어. 부하들이 저 인간이 좀 미쳤나 지금. 그 조조가 막 이래요. 아, 이 바보 새끼들. 나 같으면 여기에 딱 배치해놓고 딱 잡을 텐데 이것들은 바보야. 이 송건 주유 유비 제가 이 바보들 이렇게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웃어.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렇네요, 진짜. 야, 역시 장군이십니다. 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팍 튀어나서 조조 잡아라. 조은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으아 이러면서 또 막 꽁지가 빠져 도망을 가요. 그래서 부하 태반 잃고 또 겨우 도망가가지고 또 어디 또 앉았어. 또 앉아있더니 조조가 아이 바보 새끼들 왜 뻔하게 여기 올 건데 배치해놔야지 바보들 저거 참 저거 아직 멀었어 막 이러니까 또 부하들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장군이십니다. 예. 잠시 뒤 조조 잡아라! 장비가 나타난 거야, 장비가. 막 도망가. 그래서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을 가요. 또 세 번째 웃었을 때는 밑에 놈들이 불안해. 제발 좀 웃지 마세요. 웃을 때마다 튀어나왔잖아. 뭐 그렇게 해서 도망가서 하여튼 마지막이 관우인 겁니다. 아마 관우한테 이랬던 것 같아요. 불을 피우고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갈량이? 예. 그러면 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길이 두 개면 불을 피우고 있으면 저기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없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제갈량이. 그랬더니 조조가 딱 보더니 저거 불을 피우고 있네. 절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저 밑에 부하들이 아니 저기 불 피우고 있으면 저기 있다는 건데 왜 절로 가십니까? 아니다. 저게 계략이야. 이쪽으로 소몰이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 야, 나를 어떻게, 이것들이 나를 속이려고 그래. 이러면서 글로 갑니다. 조조야. 그러니까, 예, 한번 꼬운 거를 더 꼬아서, 진짜. 이렇게 서로 머리 싸움을 한 거죠. 그렇게 갔더니, 관우가 있네. 미연공이 있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죽은 거지. 이제는 그 도망가기도 정말 지친 거죠. 그치. 관우에 와서는 이제 포기를 하는 거지. 조조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다. 여기서 끝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빌어요. 관장군. 조조가 빈다고요? 그렇죠. 조조는 진짜 실제로 빌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그 상황이었으면 하기사. 빌었을 것 같습니다. 왜? 대의를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떠한 방법으로든 위기를 탈출해야 하니까. 그래서 관우한테 가서 빕니다. 왜? 관우는 의리가 있으니까 분명히 인정으로 나아가면 흔들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제갈공명 대단하다 진짜. 예. 공명. 그래서 조조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가서 빕니다. 관장군.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내가 저번에 당신 사로잡았을 때도 봐주고 내가 그 다음에 당신 내가 좋아하잖아. 알지? 관우가 죽이려고 몇 번이나 이 청령도를 잡았다 놨다 하다가 끝내 오마이갓 살려줍니다. 각서 썼잖아. 그렇죠. 마음이 흔들린 거지. 이때를 보고 조조가 슬금슬금해서 도망갑니다. 잡지 않아요. 그럼 이제 관우는 어떻게 될까요? 군령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됩니까? 네. 관우는 참수입니다. 그렇죠. 참수인데 관우도 죽지 않죠. 자, 날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공명이 죽이는 퍼포먼스를 하죠. 자, 끌고 와서 목 쳐라. 딱 하니까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비가 온갖 그걸 해서 겨우 살립니다. 사면 조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연예는 이렇게 나옵니다. 천문을 보니 조조의 명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어차피 살 거, 예, 관우한테 인정을 베풀게 기회를 줬던 거예요. 관우는 이렇게 한번 갚아야지만 나중에 조조군을 상대로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 한번 어차피 내가 100% 예, 퉁쳤으니까. 한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한번 갚게 해주는 거죠. 몇 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네. 연희에는 화공으로 조조의 배를 모조리 불태운 것이 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공에 관한 이야기, 화공의 아이디어는 제갈량하고 주유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정사에는 그 황계의 제안이다. 오서 주유전에 나옵니다. 그 노장군. 그렇죠. 황계 그 고육직에 했었던 네네. 그 황계 아이디어였다. 그 다음에 화공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다른 데는 안 나오고요. 손권전, 그러니까 5주 전에 배를 불태웠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조조가 그걸 지고 난 다음에 한탄하는 이야기가 무제기에 나와요. 정사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 봉효가 살아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그 봉효는 곽가입니다. 아. 예, 그 곽가가 있었다면 참 내가 이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조조를 물리쳤으니까 오나라와 유비와의 관계, 요것이 다음부터 할 얘기입니다.